모두의 최대 관심사 바로 돈이겠습니다. 머니. 누구나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게 바로 그 1%의 부자겠죠. 네. 아하. 뭐가 궁금한데, 썩은뭐한테? 재벌. 뭐? 그 사람들 얘기가 궁금해. 먹고 입고 심지어 걷는 길도 다를 거 아니야. 돈의 비밀만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비밀을 밝혀줄 조병학 씨 모셨습니다. 네, 경제교육 전문가 조병학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이고 유튜버이기도 하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병학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네. 상위 1% 부자들이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이야. 1% 부자들의 재테크 네. 비법. 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본업이요, 뭐 VIP 전담하는 투자 전문가 그런 것인지 궁금해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세요? 예. 저는 20년 동안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고요. 거기서는 이제 미래 연구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상상을 하고 또 어떤 산업들이 발전할지 공부하고 그걸 또 우리 기업의 직원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때 했던 일들을 살려서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운이 좋게도 네. 젊었을 때 정주영 회장님이나 정몽구 회장님 이런 분들을 몇 년간 모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뵐 기회가 있었고 네.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네. 상위 1% 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의 오너분들을 자주 뵐 수 있었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불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좀 어려운 분들이 좀 이 노하우를 공유하면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돈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만들어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개인 방송을 하면서 그 노하우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위 1% 부자들은 정말로 어떻게 돈을 불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네.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상위 1%십니까? 아, 단도직입적. 이게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직설적으로 하면 돈 많으시냐 이 얘기입니다. 예. 통장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보여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죠. 그거 안 되지. 공개할 수가 없죠, 우리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회사에서 생활을 많이 했고 뭐 연봉으로 치면은 전 이제 그만 일해도 될 만큼 돈을 벌었고 제가 아는 이 방법을 누구한테 먼저 가르쳐 줬겠습니까? 가족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 동생들은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 1등이 됐습니다. 와.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네. 부자의 기준은 뭔가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액? 기준? 아유, 네, 그게 뭐 상상하기 나름이죠, 뭐. 부자의 기준 얼마입니까, 강성 아나운서? 저는 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네, 솔직하게 네. 방송 솔직해야 돼. 솔직하게. 나는 강남의 아파트가 부자라고 봐. 강남의 강남의 아파트.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저는 부자라고 봐요. 아. 30평대. 제가 살고 싶은. 네, 거의 그 정도입니다, 사실. 맞습니까? 네, 어떤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인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39억 원 이상입니다. 강남 아파트 정도 되는 건가요? 강남의 그래도 비싼 아파트죠. 비싼 아파트. 그런데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보면 약 2,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170년 동안 월급을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평생 부자가 될 수가 수치인데, 저거?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신은 얼마 정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7억 4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겠다. 평생.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갭이 크죠? 크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 부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 걸까? 그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강연 주제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 쌤이라고 첫 일리노이. 번째 주제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황나로 씨가 무슨 일이에요? 내가 불렀어. 황나로 씨, 내 직속 비서로 임명해. 비서가 있으면 부자란 얘기인가요? 사모님, 어. 식사하셨어요? 어느 집 말씀이신지. 성수동. 예, 일정 조율해 놓겠습니다. 비서가 있어. 아, 그런 건가? 올림픽대로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운전기사가 있고 비서가 막히게 있는 들어왔어요. 사람들. 오늘 장을 봐야겠는데. 아, 예, 저 가사 필요한 거 도우미도 주변에 있으면 고용할 수 사다 있고. 놓을게요. 도와주는 분. 난 약속이 있어서 좀 이따 외출해요. 나 저런 거 해보고 싶어. 장볼 돈은 두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예. 차이점? 차이점? 난 저거 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저 오늘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뭐 좀 해놔요. 해놔요. 영상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 무슨 겁니까, 의미인가요? 주제하고? 뭐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도는 곳 시간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거를 많이 시간을 들었는데 보인다.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여기서 일하시잖아요. 네. 시간을 쓰고 계시죠. 네. 거의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요. 예. 지금 5시간째 네.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뭘 받으세요? 월급이요. 월급을 받으시죠? 받죠. 네. 사랑? 시청자분들의 사랑? 자, 관심. 뭐야? 배부릅니다. 월급.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하루에 8시간을 일합니다. 네. 그 일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영진이 시키는 대로 네. 일을 하는 네. 거고 네. 그 8시간을 4시간을 주기 위해서 나는 앞뒤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그렇죠. 이동하고 하는 네. 시간들이 앞뒤로 2시간씩 붙어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12시간을 남을 위해 일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절반을 뚝 떼서 네. 월급 받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받는 게 월급, 돈이에요. 예. 그렇죠? 예. 네. 돈이 뭡니까?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그렇죠. 주고 네. 받은 시간과 거구나. 바꾼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저 부자들은 네. 이 돈으로 자기 시간을 확보를 해요. 자, 내가 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게 효율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다 맡겨버려요. 운전, 집안일,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맡기고 자기는 더 가치가 높은 일에 자기 시간을 씁니다. 가치가 높은 일. 예,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이 자기가 확보한 시간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시간마저도 아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주인 마크 저커버그 네. 같은 예, 경우는 저랑 동갑입니다. 예. 저거 예. 그랬군요. 옷장을 딱 열어보면 네. 예. 똑같은 옷이 쫙 있습니다. 저거만 입더라고. 회색 티만 입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청바지에 회색 티만 입고 다녀요. 네. 왜 그러냐면 자기 시간을 옷을 고르거나 사거나 하는 그런 데 쓰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는 시간이 겁니다. 아깝다고? 그거 고르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돈이니까. 예. 대단하네 저분. 근데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하루에 8시간 일해서는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잡을 떼야죠. 더 예. 일을 해야죠. 더 일을 해야 밤에 돼요. 뭐 다른 일을 야근을 하든 예. 뭐 다른 일을 하든 이렇게 시간을 더 투입해서 일을 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나를 위해서 쓸 시간과 가족을 위해서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없어졌죠. 예. 피곤해서 잠자는 일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돈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보면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플렉스. 강성규 아나운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플렉스. 뭐 있어 인생에는 플렉스. 일로 와. 즐겁지 않습니까? 한번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2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이거를 명품 장인이 하루에 만든 가방하고 바꿔요. 500만 원짜리 가방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바꿔요. 되게 아깝다. 그렇게 시간을 계산하니까 되게 정말. 아깝다. 내 인생 2달이 저 그 사람의 사람의 하루가 하루네. 돼버린 아. 이거를 계속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내가 쓸 돈, 아까 시간이라고 그랬고 네. 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을 계속 잘라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와닿네요. 예,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저를 좀 충격에 빠뜨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강의를 어렸을 때 또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만 들어봤어도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왜 나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그런 말 안 해주죠 아무도. 네. 저도 아차 싶었어요. 이걸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배웠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스스로 깨달은 거죠. 네.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본주의. 자본이 제일 중요해요. 네, 돈이에요, 돈. 네. 돈이 제일 중요한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도 돈에 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호주도, 한국도 안 가르쳐줍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절대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급 공무원들이 뭐 발전 계획을 세우고 또 의사나 변호사 같은 분들이 공공재처럼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학교 다닐 때 이걸 가르쳐주면 누가 제일 잘 알아듣겠어요? 똑똑한 친구들이죠. 그렇죠. 이걸 알게 되면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 주신 거는 뭐 1% 부자들이 어떻게 시간을 뭐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거잖아요. 예. 뭐 돈으로 뭐 무언가를 해결한다든가. 네. 그러면 저는 이미 부자가 아닌데. 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시간으로. 선생님? 네. 저요, 시간 많이 주잖아요. 네. 누워서 핸드폰만 합니다. 예. 그런 분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시간으로 해서 돈을 어떻게 핸드폰 봅니까? 하셔도 돼요. 핸드폰 하셔도 되는데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불어나는 곳으로 옮겨놓고 핸드폰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예.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너무 네. 답답해요, 지금. 나는 시간 많거든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거든. 아까 자본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돈으로 돈을 번다. 아까 뭐 얘기했던 재테크 이런 게 사실은 그런 네네. 방법들인데요. 투자 뭐 이런 네. 거. 네. 그러려면 좀 현명해져야 돼요. 현명해져야 된다.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좋죠. 네. 지금 당장 10억 원을 받는 방법 그리고 100원을 받는데 한 달 동안 매일 2배씩 불어나는 100원.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이거 사실 선생님 답을 압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동화책에서 읽었거든. 하지만 동화책에서 읽었지만 나는 10억을 받겠어. 왜냐? 저도 눈앞에 10억이 있는데. 저도 일시불. 일시불로 딱 받고 자동차 한 대 딱 사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전문가를 몇 분을 모셨습니까? 어때요? 100원씩 이렇게 100원씩 두 배로 2배로. 늘어나는 한 100원을 달밖에 안 되잖아. 누가 현명한 거지? 얼마 되는데? 아니 10억을 한 번에 받으면 그게 시드머니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좋아.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 말씀 들어보시죠. 네. 이 질문을 초등학생들한테 하면 네.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100원을 선택합니다. 왜요? 100원이요? 10억이 있으면 엄마가 뺏어가니까. 그렇지. 재밌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답은 100원입니다. 아 100원씩. 왜 두 배로 100원이냐면 늘어나면 한 달만 참으면 예. 매일 2배씩 늘어나니까 네. 30일 후에는 537억 원이 됩니다. 어우, 그렇게 많아요? 100억, 10억 받으실래요? 100억도 아니고. 500. 아 지금 이게 2의 제곱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2의 그러면은 그림 한번 2배씩 보시죠. 늘어나니까. 2의 30승이 되는 건가 저렇게 되면? 야, 저 계산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됐어요.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의 마법 2배씩 올라가면 예. 무섭다. 이 복리에 내 재산을 옮겨 놓으면 네. 네.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아. 돈을 벌게 됩니다. 네. 그죠? 네. 처음에는 100원이 200원 됐지만 끝에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 하나 바꿔야 될 거 첫 번째. 나는 내 종잣돈을 모아서 이거를 불려야지.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10원짜리 하나부터 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는 곳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무조건. 예. 그곳이 어떤 곳이?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왜 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복리의 핵심도 결국에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니까 예.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좀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주제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야, 복리가 무섭네.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5만 원권 300만 장, 1,500억 원 있다. 돈 펑펑 썼지 원 없이. 근데 그게 그렇게 모욕적이더라. 어머니랑 할아버지 돈에 지독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야, 현금이다 현금. 좋다. 돈을 보관하는 방법? 뭐 이제 금고 이런 데 아닌가? 그렇죠. 돈을 돈을 보관하는 보관 뭐 통장에 은행, 하거나. 은행에 뭐 예금. 네. 자,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자들이 현금을 다발로 가지고 있죠. 아, 뭐 금고에다가 막. 네, 그런데 제가 만난 부자인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금 없습니까 별로? 현금 거의 없죠. 아, 아, 예, 그래요? 비서가 조금 가지고 다니는 거 외에는 예.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배신? 현금의 네. 배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현금을 이해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걸 좋아합니다. 은행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통 예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은행에 월급날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돈을 보내게 되죠. 네. 사실은 이 방법을 바꾸는 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 뭐 현금 넣어놓고. 지금 이제 그래프를 한번 네네. 보시면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1.5%가 은행에 예금으로 안전하니까. 현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니까.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아, 그래프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주식 배당 소득의 93.9%를 가져갑니다.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아, 부자들은 주식을 사두는군요. 현금이 아니고. 주식에 돈을 보관합니다. 아. 돈을 벌어주는 새로운 대체제, 새로운은 아니죠. 예. 대체제에 넣는 거죠. 네. 사실은 상위 1% 부자들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또는 이제 뭐 원자재 이런 많은 곳들에 돈을 넣는데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금을 해놨는데 물가가 2% 오르고 예금 금리가 1%라면 나는 매년 1%씩 돈을 마이너스죠. 까먹고 있는 네. 겁니다. 까먹네. 네, 다 까먹는 곳에 91%가 돈을 넣고 있는 네. 거예요. 이 방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보험도 있고 뭐 연금저축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는 하지만 수십 년 흘러서 그 원금 보장되면 뭐 할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야, 가뜩이나 이 월급, 내 작고 소중한 월급이 증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말씀해주신 뭐 금융상품 말고도 또 어떻게 그럼 돈을 보관해야 됩니까? 주식 이 일단 작고 소중한 알겠어요. 월급. 주식 알겠어요. 부자들은 불에 타지 않는 것에 투자합니다. 불에 불에 타지 타지 않는 불에 거. 타지 않는 거. 아, 뭔가 의미심장한데. 불에 타지 않는 거 금? 근데 그 시장이 불탈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도 작년에는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타고 있고 네, 예. 네. 뭐 작년에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도 다 불탔죠. 그래서 금, 은과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주식에 넣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이게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잘 이해하면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은 핵심은 현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다른 대체제에 미래를 돈을 넣는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뭐 불에 네. 타지 않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부자들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선택한다고 하면 네. 부동산은 덩치도 크고 매매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곳에 있는 부동산을 선호합니다. 환금성이 있는 곳에다가 예, 잘, 정확하게 잘 이해하셨습니다. 팔리는. 네. 아. 그 다음에 아무 주식이나 사는 게 아니고 네. 이분들은 뭐 2배 뛸 주식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우량주에 투자합니다. 아. 특히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경향들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미국에 다 있습니다. 아, 미국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수익률은 낮지만 이 출렁임이 적은 금과 같은 원자재에 투자를 합니다. 야, 우리랑 완전 반대네. 저희 아침마다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오늘 뭐가 2배가 될까? 그러니까 오늘 뭐가 이런 뛸까? 이런 것만 찾고 있거든 아침에. 2배가 네.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반토막이나 휴지가 날 확률도 높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토막 났거든요. 정말로 우량주를 집중했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한번 울지 마. 지금 투자할 만한지 한번 볼게요. 부동산은 네.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300년 동안 연평균 10.2%씩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 정도 오르는 게 정상적이에요. 네. 네. 뭐 물가도 거기에 반영돼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네. 지금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맞아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은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 아니고. 두 번째, 주식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주식. 저는 주식은 뭐 매일 저는 그런 걸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작년 1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5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대단했죠.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불에 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불타올랐죠. 불타올랐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바닥으로 빠졌을 때보다는 100%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2배가 된 2배 거예요. 벌었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시장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그만 빠져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지켜보는 게 좋지만
사실은 앞으로 뜨는 미래 산업들이 있는 곳에 투자하면 장기간 투자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알파고로 잘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 예, 로봇이 모든 물건을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장, 자동화 공장. 예, 그다음에 3차원 프린터,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들, 그다음에 핀테크, 데이터, 그다음에 네. 새로 뜨고 있는 요즘에 뭐 전기차 같은 뉴 모빌리티, 네. 그다음에 식량과 에너지 같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산업을 잘 들여다보고 투자하면 됩니다. 아니요. 아니야. 이거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더 헷갈려. 그냥 생애 예. 종목 찍어주세요. 그 찍어주세요.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나열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잘 됐고 종목 찍어주세요. 예, 찍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한 주먹 찍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네. 일반인들이 종목 투자하는 건 어렵습니다. 아, 개별 종목을 하기에는. 네, 아까 예. 반토막 뭔지 말씀하셨잖아요. 모르겠어요. 예. 기업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적정한지도 모르겠고 어려워. 앞으로 더 얼마나 성장할지는 더 이해하기 맞아요. 어려운 네.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인공지능, 자동화 공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산업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놓고 여기 있는 회사들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주식처럼 상장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살 수 있어요. 이런 네. 거를. 얘를 ETF라고 하거든요. ETF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ETF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아까 인공지능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 세계 1등부터 100등까지 회사 그걸 다 사는 거예요? 요거를 딱 묶어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ETF는 똑같은 비율로 사고 어떤 ETF는 1등하는 회사 비율을 제일 높이 해서 이렇게 사고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1등하는 회사가 또 1등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계속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대단한 금융 상품이에요. ETF로 네. ETF. 네. 알겠습니다. ETF 중에 네. 두 가지만 소개하면 네. S&P 500 종목으로 만든 ETF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쪽 맞죠? 예. 정확히 알죠? 예, 정확하십니다. 이 ETF 이름이 SPY인데 SPY. 네. 1993년에 이 ETF가 만들어졌는데 연평균 12% 성장했습니다. 부동산보다 낫네. 그리고요? 나스닥 100 종목으로 만든 ETF가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이제 QQQ라는 QQQ. 종목인데 연평균 15% 성장했습니다. ETF. 엄청나죠. 예. ETF 저희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겠습니다. SPY. 하지만 네.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시작부터 깨지면 재미없으니까 네. 조금 시장을 보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조금 신중하게.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쉽지 않아. 다음 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될 것 같아. 어떻게? 네. 이것도 맞아. 요즘에 너나 나나 다 전문가가 많아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밤사이 증시는 그야말로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또 석유 수요가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전히 거품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예. 자, 선생님 마지막 주제 저희가 영상 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트렌드 리더가 되라. 트렌드 리더. 트렌드는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상황들이 흘러가는 큰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저점을 향하고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트렌드 뭡니까? 트렌드 리더가 되시라는 트렌드 거니까. 뭡니까? 트렌드 리더가 되라. 그 알려줄 수가 없지 따라가라는 말씀 아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을 하는 말씀 아니세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리더. 내가 먼저 가 있는 겁니다. 앞서야 된다.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공부 안 하시고도 알 수 있게 오늘 확실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거 좋아. 2021년 3월이죠 지금. 상위 1% 부자들이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금입니다. 골드? 금? 예. 금은 원자재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게 금인데요. 최근에는 금보다 더 희귀하고 희소하다고 생각하고 암호화폐로 돈들이 많이 갔습니다. 비트코인. 네. 맞아요. 돈은 항상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주식, 부동산에 몰려 있다가 부동산과 원자재로 갔습니다. 근데 원자재 중에서도 금은 조금 소외가 된 상태였어요. 금이 값이 좀 떨어졌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작년에 팬데믹 상황에서 금값이 거의 20% 이상 올랐어요. 근데 금은 아까 제가 7% 연간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20%면 몇 년치가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 금이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제자리로 왔고 또 한 가지는 네.
달러하고 같이 연동해서 금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온스당 뭐 몇 달러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미국에서 엄청난 돈풀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하원 상원을 통과한 부양책을 보면 1.9조 달러를 푼다고 그랬죠. 1.9조 달러 잘 안 와닿죠. 네. 이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뭐 거의 2,2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이렇게 달러가 풀리고 금은 뭐 희소한 자원이니까 그대로 있을 텐데 이렇게 달러가 많아지면 이 금을 같은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돈을 더 줘야죠. 네, 비싸게 사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금값은 내려와 있고 돈은 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아주 좋은 지점에 와 있죠. 냄새가 나는데요. 돈 냄새 납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사이클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금으로 돈이 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곳으로 돈이 갔다 왔는데 금으로만 아직 안 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뭔가요? 금이 이게 뭐 계속 누군가는 캐야 되잖아요. 채굴이 되죠. 네, 채굴을 해야죠. 그런데 2015년 이후로 금 생산량이 정체돼 있습니다. 왜요? 아무도 안 캐요? 희소성이 더 아니요, 높아지겠네요. 안 캐는 건 아니고 더 이상 없어요? 적정량, 이게 점점 많은 양이 나와야 되는데 수요가 느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수요를 희소해지는 거예요. 네,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몇 년이 누적됐습니다. 요거를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금은 그냥 골드바로 두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소비재입니다. 반지로 끼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횟집에 가면 금가루를 뿌려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산업입니다. 뭐 반도체 공정이나 전자제품 만들 때 많이 쓰죠. 이제 금으로 돈이 몰려갈 차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 금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같이 하락하다가 위기가 회복할 때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극복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깃발을 들고 앞으로 튀어나갈 게 금입니다. 지금 금에 주목해야겠네요. 금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공부 좀 잘 하셔가지고 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뭐 어떤 질문 좀 해볼까요? 예. 뭐 선생님에게 돈이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돈이란 뭡니까 선생님한테?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저의 돈의 철학입니다. 돈은 내 인생을 조각내서 만든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소중한지 알아야 되고 또 그거를 빨리 불려야 내 시간을 돈 버는데 안 씁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시간을 남을 위해 쓰지 않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죠. 그런 관점으로 돈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0년 뒤에 우리 가죠. 네, 가죠. 그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아졌습니다. 예. 만나 뵙고 싶네요. 부자가 돼서. 밥 좀 사주십시오. 오늘 정말 값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